이번 강의는 ITQ 한글 2020 버전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2020 버전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파일 저장하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이 안에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의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형식은 한글 문서 HWP 확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HWPX나 이외에 다른 것 지정하면 절대 안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과 파일의 저장 위치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지의 첫 번째 장에 답안 작성 요령도 나와 있죠. 답안 작성 요령 반드시 숙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공통 부문에 나와 있는 것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기본 글꼴이고요. 10포인트 그리고 양쪽 정렬 상태에서 줄간격 160%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색상은 빨강, 파랑, 노랑에 대한 RGB 값이 각각 나와 있죠. 색상 테마가 있는데요. 테마 색상표에서 오피스 선택되어 있으면 각각 색상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을 공통 부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용지여백 설정 있죠? F7키를 눌러주세요. 용지여백에 대해서는 왼쪽 11, 오른쪽 11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세로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모두 10으로 지정되어 있죠. 각각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타 여백인 제본은 0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왼쪽에만 제본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본은 한쪽으로 되어 있고요. A4 세로 상태입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문서를 3페이지로 구분하라고 되어 있죠. 쭉 메뉴로 가면은 구역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1페이지에서는 1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2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쪽 메뉴에 구역 나누기 한번 눌러주세요. 2페이지로 나뉘어졌죠. 다시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를 해주세요. 3페이지에서는 번호는 지정하지 않는데요. 기능평가 2의 문제 4번을 봐주세요. 삽입하는 그림의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책갈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평가 제목의 앞에 책갈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서 작성 능력평가의 제목의 앞에 책갈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에 대한 조건에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커서는 3페이지의 첫 번째 칸에 다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입력 메뉴로 가주세요. 책갈피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 지정되어 있는 건강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있던 위치에 책갈피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시 1페이지로 가주세요.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아무 내용도 추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능평가 1의 1번 문제 작성을 할게요.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문제는 조건과 출력 형태가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은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영문 두 줄로 되어 있는 내용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이 되고요. 만약에 세 줄로 입력이 된다면 편집 용지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F7키 눌러서 편집 용지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저희는 제대로 입력됐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고 바로 다음 줄에 한글 문장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는 한 줄 또는 두 줄로 아래 문제와 간격이 떨어져 있을 테고요. 이제 입력한 4개 줄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위에 문제 번호와 아래 빈칸 같이 블록 설정해 주면 안됩니다. 이제 F6키를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상자 나타났죠? 스타일 목록에 조건에 있는 스타일 이름이 보이지 않죠?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스타일 이름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은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를 문단으로 선택, 그리고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 2번에 지정되어 있는 문단 모양, 첫 줄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 첫 줄에 들여쓰기 선택,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되어 있죠? 간격에 문단 아래를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조건 3번 글자 모양 지정할게요. 글꼴이 한글과 영문으로 나뉘어 있죠. 그러니까 뒤쪽에 크기부터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크기 10포인트, 장평 105로 지정, 자간 -5로 지정해 주세요.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글꼴 함초롬 바탕 되어 있는 걸 블록 설정한 다음에 굴림이라고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면 이렇게 굴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글꼴이 나타나죠. 그러면 정확히 굴림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하세요. 다시 한번
함초롬 바탕 블록 설정한 다음에 도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둠이란 글꼴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추가 버튼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만든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4개 줄이 이렇게 스타일이 지정되어서 변화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 글꼴과 한글 글꼴을 스타일에서 각각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래 빈 줄은 몇 개를 더 만들어도 되고 그냥 저처럼 한 줄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번과 2번이 구분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표는 여기서 만들 건데요. 입력에 보면은 표 있죠? 그 위에 표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서 줄과 칸수를 세어보세요. 그러면 문제 2번에서는 줄 개수는 5가 되겠고요. 칸 개수는 6이 되겠죠. 크기 지정에서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아래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크기 지정과 기타 설정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도 표를 한 번 더 만드는데 따로 설정하지 않고 줄과 칸만 바꿔 지정하면 됩니다. 이제 만들기 눌러서 표를 만들어 주세요. 표에 대한 조건 5가지가 있죠. 1번 조건 지정하기 위해서 표 전체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위에 글꼴 함초롬 바탕되어 있는데 목록을 잠깐 열어주세요. 한글을 처음 실행해서 보면은 글꼴이 한 컴 글꼴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글꼴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글꼴 이름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글꼴이 모든 글꼴에서 도둠이라고 나타나죠. 도둠을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렬에 대해서 문자와 숫자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먼저 문자에 대한 정렬인 가운데 정렬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ESC키를 한번 누르고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사칙 연산이 되는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인데요. 오른쪽 정렬 지정되어 있죠.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평균 아래 값도 오른쪽 정렬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서식 도구에서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는 저는 콤마 단위를 지정하지 않았죠. 타이핑할 때 콤마까지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입력한 후에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1000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1000단위 구분 쉼표로 콤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3번 셀 배경색 노랑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보면은 색상이 옅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셀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탭 선택되어 있죠. 색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면색에 먼저 목록 열어주고 테마 색상표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오피스 선택되어 있다면 노랑의 RGB 값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평균의 빈칸에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 셀은 X표 되어 있으니까 따로 구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의 값을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 값을 평균 이 셀에 나타나고 그래서 경기와 강원도 동일하게 같이 하니까 같이 이렇게 블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블록 평균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기본적으로 소수점 2자리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에 맞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캡션이 표 위쪽에 나타나고 있죠. 우선 위에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표 레이아웃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캡션이라고 있죠. 그 위에 가1 써 있는데 위에 걸 클릭하면 표의 아래쪽에 나타나고 아래 캡션을 누르면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있는 캡션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글자들 사이 띄어쓰기 꼭 확인을 해주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 뒤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띄어쓰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 정렬 눌러주세요. 그리고 입력한 글자 블록 설정해주세요. 표의 첫 번째 조건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글꼴 먼저 도둠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표의 테두리 선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표 안의 셀 모두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번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에서 테두리 탭 선택되어 있죠. ITQ 한글 시험에서는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해제하고 작업을 합니다. 테두리 종류를 먼저 바깥쪽 테두리 이중실선 선택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의 화면에서 바깥쪽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줄의 아래 이중실선 되어야 되죠.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하고 다시 알파벳 L키 이번에도 종류를 이중실선 그리고 아래쪽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열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누르고 이번에도 이중실선 선택을 하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평균 제일 마지막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 탭으로 가주세요. 대각선 각각 클릭해서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표의 각각 셀 너비는 따로 조절할 필요 없죠. 셀 높이는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 아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이렇게 한 번 정도 키워줘도 됩니다. 이제 표 아래 빈 줄이 나와 있죠. 여기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한 줄을 더 띄워도 되고 바로 위에 이렇게 한 줄만 있는 상태여도 상관없습니다. 차트의 조건이 5가지가 지정되어 있죠. 첫 번째 조건 보면은 차트의 데이터에 대해서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노란색 지정된 셀이니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일 아래 차트 메뉴 있죠. 여기에서 바로 차트 종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 2번에 종류 지정되어 있죠. 묶은 가로막대형을 가로막대형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차트 데이터 편집 이렇게 나옵니다. A열에 보면은 서울, 경기, 강원으로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데 만들어진 차트는 강원, 경기, 서울로 이렇게 반대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 잠시 무시하고 차트 데이터 편집 이 창을 닫도록 하세요. 이 창은 다시 필요하다면 위에서 다시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세로축, 가로축, 범례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차트 디자인 메뉴에서 줄칸 전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범례와 세로축 또는 범례와 가로축 이게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줄칸 전환은 따로 할 필요 없고요. 만들어진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체 속성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를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가 표 아래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표 오른쪽에 있던 문단보호가 사라져 있죠. 차트를 컨트롤 X로 자르기 할게요. 그리고 표 아래 빈줄에 또는 그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문단보호 제대로 나타나고 있죠. 문단보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차트의 위치가 다르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오려두기, 붙이기를 해주세요. 차트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선택하고 차트의 오른쪽 테두리 잡고 표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키워주세요. 차트 제목이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위에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 추가해서 차트 제목에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걸 위쪽으로 클릭 한 번만 해주면 화면처럼 이렇게 차트 제목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원과 경기, 서울 이렇게 표와 다르게 나타나 있죠. 이건 먼저 변경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강원, 경기, 서울 글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사각 테두리로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축 속성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개체 속성 나타나죠. 차트 안에 모든 속성은 여기 항목축 되어 있는데 목록 열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항목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 속성 선택되어 있고 축 속성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 교차라는 게 자동으로 되어 있죠. 먼저 최대 항목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항목을 거꾸로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세로축의 이름이 서울, 경기, 강원으로 표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납니다. 가로축도 위로 이동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제 조건의 3번 제목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한글 2020은 차트 마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는데요. 차트 제목을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 있는 차트의 제목을 그대로 글자 내용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언어별 설정에서 한글과 영어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요. 글꼴은 위에 서식 도구에 지정했던 것처럼 글꼴 이름을 입력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반드시 나타난 글꼴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줘야 제대로 차트에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글 글꼴을 궁서로 입력을 하고 궁서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영어 글꼴도 궁서로 입력을 해주고 궁서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HY 궁서는 다른 글꼴이에요. 반드시 궁서라고 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속성 지정되어야 되죠. 진하게 속성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14포인트 되어 있으니까 12로 입력을 하거나 오른쪽에 아래 삼각형 클릭을 해서 12포인트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은 속성에 대한 조건이 있죠. 글자 색에 대한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 색 검정 상태에서 그대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제일 아래 차트 제목 속성이라고 있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나타나죠. 채우기 색깔 먼저 하향을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색깔 하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밝은색 되어 있죠. 흰색이니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선색은 당연히 검정색이니까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림자에 대한 설정이 지정되어 있죠. 효과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차트 안에서 나머지 글꼴은 모두 동일하게 지정하라고 조건 4번에 지정되어 있죠. 왼쪽 세로축에 글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번엔 글자 모양 편집 눌러주세요. 글자 내용은 따로 입력하지 말고요. 한글 글꼴에 궁서라고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로 궁서 선택, 영어 글꼴에도 궁서라고 입력하고 마우스로 궁서 클릭해 선택, 그리고 속성은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상태죠. 크기 10포인트 수정하지 않고 글자색 그대로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에 숫자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동일하게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 주세요. 한글 글꼴에 궁서 입력하고 마우스로 궁서 선택, 영어 글꼴도 궁서 입력한 후에 마우스로 궁서 선택해주고 속성 크기 모두 동일하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범위에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 주세요. 여기도 글꼴 동일하게 궁서 마우스로 클릭 선택, 영어 글꼴 궁서로 입력 마우스로 궁서 클릭해 선택, 그리고 동일하게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범례는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죠. 개체 속성으로 가서 그리기 속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을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에 숫자 아래 단위명이라고 나타나야 되죠. 위에 메뉴로 가주세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 추가로 가주세요. 축 제목이 있죠. 기본 가로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래 이렇게 나타납니다. 쭉 제목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글꼴에서 한글 글꼴에 궁서 입력 마우스로 궁서 클릭, 영어 글꼴도 궁서 입력 마우스로 글꼴 클릭,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에 숫자 단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0에서 2000 단위로 변경되고 있고 최대값은 1600이고요. 1000단위 구분기호 따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 안쪽에 세로 선들이 있죠. 선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우거나 차트 구성 추가에 눈금선에서 기본 주 세로 되어 있는 것 클릭해서 체크를 없애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출력 형태와 다시 꼼꼼하게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잘 보면 서울, 경기, 강원의 오른쪽에 이 세로선의 바깥쪽으로 눈금선이 작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다시 축 속성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축 속성이 나타났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눈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눈금의 바깥쪽 되어 있죠. 바깥쪽을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과 동일하게 이 가로 크기 그리고 범례 위치와 크기 조절하고 싶다면 그래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크기 위치 그 모양을 보고 조절하고 싶은 만큼의 크기와 위치가 되었을 때 마우스 놓아주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범례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할 때 자꾸 오른쪽 테두리에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할 때 최대한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놓아주고 크기 조절할 때 위쪽에 왼쪽 모서리 잡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하는 게 어렵다면 저장하기 누르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도 가끔 실수를 하는 항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못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로의 갑축을 보면은 세로축의 오른쪽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눈금선이 작게 보이고 있죠. 출력 형태를 잘 보면은 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도 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속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눈금, 주눈금에서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죠. 목록을 열어보면은 교차라는 게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된 문제에서 이 부분 잘 확인을 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주세요. 차트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개체 속성 대화상자도 닫도록 할게요. 2페이지 첫 번째 줄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기능평가 2의 3번 문제는 출력 형태를 보면은 1번과 2번으로 수식을 2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괄호로 1번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한 칸 띄우고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로 가주세요. 수식의 위에 루트 X 써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니까 바로 모양을 찾을게요. 적분해서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0이라고 입력, 위에 상자 클릭해서 숫자 1 입력, 그리고 가운데 상자 선택해서 괄호에서 SIN X까지 입력, 그리고 더하기, 분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자에는 X, 그리고 분모에 선택해서 숫자 2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세요. 커서가 커지면 괄호 dx 이꼴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적분해서 모양을 찾고 아래에는 0을 입력, 그리고 위에는 2를 입력, 가운데 상자에는 다시 분수를 입력을 해주세요. 분자에는 1 더하기 sin x까지 sin x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도 자동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분모에는 숫자 2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그리고 dx 입력까지 하면 1번에 대한 문제 모두 입력이 끝났습니다. 넣기를 클릭을 해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러면 문서에 이렇게 수식이 입력되어 나타나고요. 먼저 몇 칸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고 괄호 숫자 2번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루트 X 눌러서 수식으로 들어가세요. 이번에 문제도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먼저 대문자 H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첨자 입력해야 되죠. 첨자에 아래 첨자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문자 N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커서가 다시 커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퀄 누른 다음에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는 A, 괄호, R까지 입력을 해주고 다시 첨자에선 오른쪽 위첨자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문자 N,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세요. 커서가 커지면 다시 -1, 괄호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모 선택해서 R-1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세요. 다시 이꼴 한 다음에 분수 선택, 이번에도 분자에 A, 괄호 1 더하기 R까지 입력, 그리고 첨자에서 오른쪽 위첨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문자 N 입력을 하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닫는 괄호 눌러주세요. 분모를 선택한 다음에 1 빼기 R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괄호 R, 키보드에 이제 없는 글자죠.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 1 닫는 괄호까지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수식 모두 동일하게 입력되었죠. 이제 넣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러면 3번 내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기도 아래 4번과는 빈줄 하나 또는 두 줄 구분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4번의 내용은 먼저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보이는 화면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기 상태를 조금 다르게 변경해 놓고 보면 조금 보기가 쉽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가면은 폭 맞춤 되어 있죠. 클릭을 한 다음에 쪽 맞춤으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가 이렇게 모두 나타나죠. 그럼 이제 뒤쪽에 직사각형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아래에서 적당하게 드래그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에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 먼저 지정하고 설명할게요. 너비는 120, 높이는 140을 지정을 해주세요. 아래 크기 고정이 있는데 시험에는 따로 지시가 없죠. 체크해도 되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위치 설정이 있는데요. 문제 4번에서 만드는 모든 도형과 글맵 시 그림은 본문과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로 지정해서 만들 겁니다. 가로와 세로 위치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조건을 보면은 1번과 2번 설명이 되어 있죠. 설명을 읽어봐 주세요. 색상 지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색 없음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 면색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글상자 도형 만들기 위해서 가로 글상자를 클릭해서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커서가 안에 깜빡이니까 먼저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을 해주거나 ESC를 눌러서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글꼴 설정을 하기 위해서 글꼴을 먼저 궁서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글자의 색깔 흰색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글자 색을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선 여기서 선택할 수 없죠.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게 하향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선택하면 되고요. 여기 나타나지 않는다면 팔레트로 가서 하향을 선택을 해주세요. 정렬은 수평과 수직 지정되어 있죠. 먼저 수평 정렬을 위에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이제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 대화상자 나타났죠. 다시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는 110으로 지정,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선탭 가주세요. 선탭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에 대한 색상 지정되어 있죠. 면색 파랑 RGB 값 표준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테마 색상이 오피스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파랑 선택을 해주세요. 글상자 탭으로 가면 세로 정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상자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 만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들어가 주세요. 이번에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크기를 너비는 113, 높이는 50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 선택,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도 색상 따로 지정이 없죠. 면색을 임의의 색깔, 뒤에 배경과 다른 색깔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3개가 세로로 가운데로 맞춰져야 되겠죠.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3개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메뉴에 오른쪽에 가주세요. 그러면 맞춤이 있죠. 세로 정렬할 수 있는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해주세요. 위에 글상자와 아래 상자 사이의 간격 조절이 필요하다면 아래 상자 선택해서 마우스로 움직여도 되는데 세로 정렬했기 때문에 화살표 키를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동하는 게 편할 거예요. 화살표 키로 이동시켜서 맞춰 놓으세요. 이제 핵심 사업이라는 글맵시 만들 거예요. 입력 메뉴 가주세요.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글맵시의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글맵시 모양을 열어서 육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은 목록 열어서 제일 위로 가서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글꼴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굴림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들어진 글맵시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 대화상자 나타나면 기본 탭 먼저 가주세요. 너비를 50으로 지정, 높이 30을 지정하세요. 글꼴에 대한 설정, 굴림 지정했고 색상 지정하지 않았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을 빨강으로 지정하면 글꼴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본 탭 가주세요. 모든 위치는 본문과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로 해야 된다고 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글자와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 빨강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도형의 색깔을 조금 옅은 다른 색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채우기에서 색깔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에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서 그림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 그 아래 픽처 폴더에 만들어 놓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지정되어 있는 로고 3.jpg 파일 선택을 해주세요. 확장자까지 시험장에서는 안 보일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모든 그림 파일을 jpg로 한 다음에 로고 3.jpg를 찾아서 열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래쪽에 체크하는 것 중에 문서의 포함만 체크하고 나머지 체크는 해제하고 그리고 열기를 해주세요. 그림이 만들어지면 뒤쪽에 나타나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0을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하세요. 그림 탭으로 가서 제일 아래에 그림 효과를 회색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는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책갈피를 이미 3페이지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그리고 연결 대상에서 한글 문서를 선택을 하고 책갈필의 건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지정되었다면 마우스를 다시 그림 위로 가져가서 가만히 기다리면 연결 문서, 현재 문서의 책갈피 건강이라고 나타납니다. 이제 아래쪽에 도형들 만들 건데요. 화면은 다시 폭맞춤으로 변경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화면 아래쪽에서 보면은 아래 쪽윤곽 폭맞춤 바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냥 클릭하면 되겠죠. 화면을 다시 아래 보이도록 하는데 위에 것 조금 보이도록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의 위치 지정할 때 위에 것과 보면서 맞추면 되니까 쉽게 지정할 수 있어요. 1번 써 있는 직사각형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입력에 직사각형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조건에는 직사각형과 타원 그리기에 대한 지시되어 있죠. 너비를 10, 높이는 15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되어 있고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은 흰색, 기본 흰색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꼴과 수직 정렬 지정해야 되는데 만들 때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냥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누르면 글상자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아예 글상자로 만들면 쉽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숫자 1 입력하고 블록 설정해 주세요. 또는 ESC키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글꼴 궁서로 먼저 변경해 주세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세로 정렬은 기본적으로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체 속성에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치는 출력 형태를 보고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위에 도형 타원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타원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7, 높이도 7로 지정을 해주세요. 면색,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 타원 두 개가 같이 있죠. 각각 다른 색으로 지정하면 되는데 흰색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을 흰색이 아닌 임의의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맞춰줘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고요. 화살표 키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줘도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블록 설정하거나 ESC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꼴, 도둠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정렬 가운데로 지정을 할게요. 마우스를 테두리로 가져가면 사각형 점선 테두리 나타나죠.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 대화상자 나타나면 테두리를 먼저 지정해야 되죠. 선 탭 가주세요.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저희는 파선 지정할게요.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옆에 도형 보고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주세요. 아래 문장이 더 길기 때문에 충분히 넓게 이렇게 조절해 놔야 되고요. 이제 3개 도형 같이 선택해야 되죠.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3개 같이 선택할 수 있죠.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로 복제를 해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복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왼쪽의 타원들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 개체 속성 들어가고요. 채우기 탭에서 각각 다른 색 지정을 해주세요. 아래 3번 위에 타원도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색깔 다른 거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조절 필요한 거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제일 위에 있는 글상자 화살표 키로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4번은 끝났으니까 이제 3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4번 내용은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고 수정해야 되죠. 입력하고 수정하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해도 되고요. 문서 모두 입력한 후에 수정을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저는 먼저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에 다시 수정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마지막 칸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지역사회에서부터 조사이다까지 엔터키 누르지 말고 타이핑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한자 입력하는 게 있죠. 생산까지만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자 목록에서 한자 선택을 해주고 입력 형식을 한글 괄호에 한자로 나타나도록 선택,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고 다음 내용 입력하는데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죠.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을 해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2칸을 눌러서 들여쓰기처럼 지정을 해도 됩니다. 저희는 들여쓰기 이렇게 스페이스바 2칸으로 하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비만까지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출제된 비만이란 한자 찾아 선택을 해주고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나머지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2번 눌러 놓으세요. 위에 지역사회, 이 위에 제목과 사이에는 빈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아래에도 빈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할 거예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에서 모든 도형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입력하기 위해서 한 칸 띄우고 중제목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바로 아랫줄에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는데 앞에 문단 번호가 지정되어 있죠. 번호 모두 무시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6줄의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빈줄 하나 있는 것처럼 다시 엔터키 한번 눌러서 위에 빈줄 있게 하고 컨트롤 F10키 눌러서 같은 문자를 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띄어쓰기 한 칸 한 다음에 중제목 다시 한번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두 번째 중제목 바로 아래 여기에 커서를 놓고 표를 만들 거예요. 입력에 표의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비고 아래 셀 합치기 되어 있는데 모두 무시하고 가장 큰 줄과 칸을 세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줄은 6이 되겠고 칸수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 크기 지정과 기타는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가 만들어지면 먼저 셀 합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비고 아래 모든 셀 블록 설정에서 알파벳 M키 또는 메뉴에서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이제 모든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죠. 먼저 도둠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 수정하지 않고요.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ESC 한번 눌러서 블록 설정 해제하고 표 안에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면서 셀 너비는 조절해도 되고 조금 있다 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절할 때는 각 셀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너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표 아래 빈줄이 하나가 있죠. 커서를 놓고 다시 한번 엔터키 누르세요. 여기도 표와 아래 사이에 한 줄이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관명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 아래는 더 이상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먼저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제목줄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서식에서 글꼴을 궁서로 지정할게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색깔비는 이미 만들어졌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덧말 넣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 가서 덧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도구에는 덧말이 없죠. 입력의 오른쪽 역삼각형 클릭을 해주세요. 메뉴가 나타났죠. 덧말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덧말 넣기에서는 덧말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덧말 위치는 위 선택 넣기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제목 위에 오른쪽에 머릿말을 삽입하기 위해서 먼저 쪽으로 가주세요. 머릿말에서 머릿말 꼬릿말 클릭을 해주세요. 머릿말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을 해주고 글꼴을 굴림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고 이제 닫기 눌러서 머릿말에서 빠져나와 주세요. 바로 아랫줄에 지 앞에다 커서를 놔주세요. 이제 서식 메뉴 가주세요. 오른쪽으로 가서 정렬 위쪽에 보면은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모양은 두 줄로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에서 다시 목록 열어주세요. 제일 위에서부터 기억 니은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했죠. 도둠을 선택을 해주세요. 면색을 노랑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도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노랑을 지정해야지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을 삽입하기 전에 각주 먼저 삽입하도록 할게요. 심폐소생술이라는 위치를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콤마 앞에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입력 메뉴로 가서 각주를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에서 각주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맨 앞에 각주 번호가 변경되어야 하죠. 위에 메뉴로 가주세요. 그러면 번호 모양 있죠. 열어서 원문자 기억 니은 디귿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구분선이 있는데 5cm로 지정되어 있고 조건도 동일하게 되어 있죠.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했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역 앞에서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죠. 이제 그림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입력에서 그림의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JPG 상태에서 그림 5.jpg 파일 선택,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의사와 환자만 나타나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를 잡고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 끝내는 건 ESC키를 누르면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먼저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40으로 변경, 높이도 4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위치에서는 본문과의 배치를 어울림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가로와 세로 위치는 문단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림이 본문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가 종이로 되어 있을 텐데요. 저처럼 문단으로 해놓는 게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에요. 쪽 영역 안으로 제한도 체크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옆에 다른 건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백 캡션 탭 가주세요. 바깥 여백에서 왼쪽만 2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보세요. 더 이상 오른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죠. 그림의 왼쪽에 각 줄의 글자, 마지막 글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화살표 키 왼쪽으로 한 번씩 눌러주면 이 마지막 글자가 변경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주고요. 이제 아래쪽에 중제목, 소제목으로 가주세요. 먼저 이 줄 내용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 줄게요.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지정할게요. 그리고 다시 블록 설정을 한국인을 지침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세요. 음영색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글자 색깔 하향을 선택을 해주세요.
음영 색깔 파랑을 선택하는데 RGB 값, 표준 RGB 값으로 파랑을 선택을 해야 되죠.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파랑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줄 블록 설정해 주세요. 먼저 줄 간격을 180%로 변경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들어가세요. 비슷한 거 있다면 선택을 해주세요. 시작 번호가 1로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용자 정의 버튼 눌러주세요. 1 수준은 번호 모양이 1, 2, 3 로마자 숫자로 되어 있죠. 오른쪽에 미리 보기 하면 첫 번째는 1.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번호 서식은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아래 번호 위치에서 너비 조정의 값을 1 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변경해 주세요. 다시 한번 2수준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이 대문자 ABC가 아니죠. 목록을 열어서 로마자 소문자 1, 2, 3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 미리 보기에서 1.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니까 역시 번호 서식 수정하지 않습니다. 너비 조정에선 이 수준에 30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새로운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번, 3번 되어 있는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서식 메뉴로 가서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3, 4로 되어 있는 이 두 줄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변경되었고요. 이제 아래 두 번째 중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다시 글꼴 동일하게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동일하게 변경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연도별에서 내용까지만 선택, 기울임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위에 강조점 있는 연도별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의 목록 열어서 동일한 것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추진 내용도 블록 설정해서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여기도 확장 탭에서 강조점 동일한 것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표의 내용 작업을 할 거예요. 표 전체 글꼴 도둠 10포인트, 정렬도 가운데 정렬로 미리 해놨고요. 셀 너비도 먼저 조절해놨습니다. 더 조절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다시 조절하면 되고요. 먼저 표 전체 블록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한 번만 키워놓도록 할게요. 테두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에서 종류를 먼저 이중실선 선택하고요. 위쪽과 아래쪽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종류를 없음을 선택을 해주고 왼쪽과 오른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첫 번째 줄만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해서 아래쪽 테두리 선택하고 배경 탭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선택한 다음에 유형을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가로로 선택하고 오른쪽에 4개가 있죠. 여기에서 줄무늬를 선택을 해주세요. 시작색 흰색 되어 있으니까 하향으로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끝색을 열어주세요. 끝색은 노랑, RGB 값 동일하게 해야 되죠. 여기도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선택하면 되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ESC 누르고 보면은 출력과 동일하게 색상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표 아래 기관명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글자 모양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입력해서 마우스로 궁서 선택을 해주세요. 기준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을 95%로 지정하고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 지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쪽번호 매기기가 있죠. 4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블록 설정은 해제해야 할게요.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쪽 메뉴로 가주세요. 쪽번호 매기기 클릭을 해주세요. 메뉴에서 번호 위치에 오른쪽 아래로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에서는 반드시 순서를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 번호 순서로 지정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에선 로마자 대문자 1, 2, 3 선택을 해주세요. 줄표는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하도록 할게요. 시작 번호를 4로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쪽번호가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더 이상 수정할 게 있는지 그리고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